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었는데요. 불법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주요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에 발의됩니다. 개정안에 국회의원 130여 명이 서명한 가운데 야당 설득과 협조가 국회 통과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4.3 특별법 개정안 모두 41개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1948년과 49년에 있었던 군법회의 확정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상과 관련된 일반 재판의 범죄 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법회의의 2,530명, 일반 재판의 1,600명이 대상입니다. 또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정부는 1인당 1억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벌칙 조항과 행방불명자의 사망 신고 간소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내년 4.3 추념식 이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32명이 개정안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합당이 별도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기보다는 4.3이라고 하는 우리 이 성격상 가급적이면은 야당의 동의를 구해서 또 정부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해서 비교적 연착륙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도록 20대 국회에서 보상금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정부 부처와 야당을 설득할 논리 개발과 도민 역량 결집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마을 주도를 전제로 허가된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의 풍력 발전 사업이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분 변경 등에 따른 규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으로 월정리 마을회와 민간 사업자가 2013년 공동 법인을 만들어 가동을 시작한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마을 주도의 풍력 발전 사업이어야 하지만 현재 법인의 지분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해 마을회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빌린 자본금을 2016년 소유 주식 지분으로 상환했기 때문. 이때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3년여 동안은 마을회 대표가 법인 공동대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정리 마을회는 이 같은 상황이 사업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제주도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사업자와 합의하라는 답변뿐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얘기를 해봐도 제주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자 편만 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결된 거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20메가와트 이하의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주식 양도와 양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전기사업법에 10조에는 있는데 2만 킬로니까 2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에 그건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소규모 풍력이라면 그 조항도 해당이 안 되고요. 하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는 물론 이를 방치한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식의 양도 양수로 실제 소유 구조가 바뀌는 등 사업의 목적이 변경됐지만 제주도가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은커녕 장기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에는 어쨌든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월정 풍력 발전 사업의 최근 4년간 매출은 70억 원.
마을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 사실상 개인 사업으로 전락한 지 4년이 넘은 만큼 제주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제주도민의 의견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가 공론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지난 24일 열린 제2공항 쟁점 해소 종합토론에서 제주도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도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정 질문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제주도 차원의 공론화에 반대한다고 밝혀왔지만 국토부와 민주당에서 요구가 있는 만큼 입장 변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차 산업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 6차 산업 매출액은 지난 1분기 31.9%에 이어 2분기에도 14.3%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존 98개 업체 외에 6차 산업 인증업체 6곳을 추가 선발해 홍보와 경영 컨설팅을 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동네 병의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광주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한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창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병원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19년 동안 소아과를 운영한 원장은 지난 4월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직원들 봉급과 월세 및 관리비 지출로 인해서 거의 적자 수준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한 내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진료 시간인데도 환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광독사발 확진자가 추가로 생기면서부터 다시 2, 3월 수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환자분들이 많이 확 줄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덕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줄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난 탓입니다. 저 이비인후과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거 효과인가 봐요. 마스크 효과. 마스크 작년 겨울부터 계속 써가지고. 아픈 사람이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지만 동네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대부분에서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급 병원들 역시 지난 2월과 3월 환자 수가 20에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가던 의원이 폐업을 해버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게 사실 의료 공백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사회 경제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동네 병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줄어 신체 활동이 어려운 근감소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치 보호대나 옷처럼 몸에 착용하면 근육과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보행 보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전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보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보호대 형태와 마치 레깅스처럼 입을 수 있는 형태 두 가지입니다. 안에는 패치가 붙어 있는데 사용자가 움직일 때 관절의 방향과 동작의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근육은
작은 전기 자극에도 수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 수축이 활발해져 동작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착용하면 두 다리의 근육량이 달라 생겼던 불균형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녀 29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걷는 속도와 걸음 수가 각각 10% 안팎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8%가량 줄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어른들에게 맞춤형 재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치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 신체 어느 부위에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근감소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 치료는 물론 일반인들의 운동 효과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근육 재활을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홈 트레이닝 분야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임상시험과 기술 이전을 거쳐 빠르면 2년 안에 시중에서 제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소방청이 제주의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유시설인 119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의 119 트라우마 센터 후보지를 방문해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제주 소방본부와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청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06억 원을 들여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마인드 훈련실, 힐링공원 등을 갖춘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산지와 남부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질 걸로 보여서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불어나거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 남부와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거세게 불 걸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3도, 서부와 동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요. 3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의무자조금 품목에 포함되면서 가격 조절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생산자단체와 합의를 거쳐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와 농식품부가 자조금을 조성하고 생산과 유통을 조절하게 되면서 가격 폭락과 폭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태풍이나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난해 기준 2만여 곳, 전체 대상의 38.6%로 3년 전 4.8%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잇따른 태풍과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가 12,000여 곳에 재해보험금 61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에서 아동과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카메라와 통신 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2018년 100건, 지난해 92건,
그리고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29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피해 상담 30건 가운데 촬영물 유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촬영물 유포 불안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 내 주요 하천 가운데 산지천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 도내 12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1등급을 유지했지만 산지천은 총인과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에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산지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3등급을 기록했는데 인근 시장의 오수 배출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